네, 잠깐 끊었다 다시 간 건 제가 문제를 방향성을 잘못 설정해서 해설을 좀 다시 하려고. 정확한 해설로 들으셔야 되니까 다시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어조는 태도는 전부 다 앞에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 그럼 애상적 어조 맞죠? 슬픔을 느끼고 있는 화자가 슬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슬프니까, 화자가 슬프니까 접동사를 누나로 받겠죠. 누나가 죽은 게 슬프니까. 그러니까 당연스럽게도 가장 좋아하는 누나가 죽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인 것이고, 비극적인 상황이면 비극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위기는 항상 상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긴장된 분위기를 드러낸다. 그럼 긴장감이 느껴지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돼. 3번. 향토적이라는 것은 토속적이랑 좀 같이 묶이는데, 향토적은 전반적인 시골의 분위기를 보여주면 되고, 토속적이라는 것은 특정 지방의 분위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 이런 것들이 토속적인 분위기를 환기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죠. 근데 수능에서는 향토적과 토속적을 따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면 특정 지방의 모습이 묘사되기 때문에 토속적이긴 한데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향토적 전설을 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행의 길이의 변화를 주어 리듬의 완급을 조절하고 있다. 완급이라는 것은 빠르고 느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빠르고 느린 거, fast and slow.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일로 봅시다. 1년 접동 아우레비 접동. 자, 잘 알아두세요. 리듬이라는 것은요, 운율이라는 것은 그 근원을 반복에 둬요. 반복에. 그 말은즉슨 반복이 전제되지 않으면 리듬감은 없는 거예요. 반복이 되어야 리듬감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반복이 되어야, 반복이. 되세요? 그럼 접동 아우레비 접동. 그럼 접동이라는 글자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이것이 완급을 조절하는 거냐면, 행의 길이가 지금 변화하고 있죠. 1행, 2행, 3행이 있을 때 이거 전체가 연이고 각 줄은 행입니다. 1행, 2행, 3행이 있을 때 1행과 2행은 길이가 같아요. 되시죠? 근데 3행은 행의 길이가 길어요. 행의 길이가 길어요. 되세요? 직관적으로 오시죠? 그럼 독자가 읽을 때 접동은 되게 적은 개수의 글자가 빠르게 반복되기 때문에 빠른 리듬감을 느낄 수 있어요. 빠른 리듬감을. 약간 이런 거지.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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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아니고 퉁퉁퉁퉁퉁. 간격을 짧게 설정하면 리듬감이 빨라진단 말이야. 되시죠? 근데 아우레비 접동은 아우레비라는 네 글자 때문에 중간에 리듬의 휴지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 퉁퉁퉁퉁퉁퉁. 얘는 스피드가 빠르죠. 근데 아우레비가 중간에 들어가면 퉁퉁퉁 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여러 번 반복할 때보다는 리듬감이 느려지게 됩니다. 되세요? 이런 걸 이제 율격적 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알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아, 그래서 리듬감의 완급이 조절될 수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죠,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라는 것은 결국엔 시인이 조각해놓은 율격을 독자가 읽음으로써 리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시라는 것은 결국에. 그럼 접동 아우레비 접동을 율격적 변이로 설정을 해 놓아도 독자가 그렇게 읽어주지 않으면 리듬감이 잘 안 살아요. 그래서 행의 길이가 조절이 되면 율격적 변이와 더불어 낭송 속도나 낭송하는 사람의 호흡이 변해요. 그러니까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읽으면서 아우레비 때문에 낭송의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리듬이 쫙 늘어져요. 이해되세요? 접동 아우레비 접동을 하면은 읽는 사람의 속도가 아우레비 접동에서 느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은 되지만 리듬감에 완급이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옛날 기출이라 그래요. 어렵죠.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율격적인 변이, 그러니까 글자 수에 따른 율격적인 변이도 있지만 결국에는 독자가 시를 낭송하는 과정에서 호흡이나 읽기 속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동일한 식구를 행의 길이를 변화를 주면 리듬의 완급이 조절될 수 있는 겁니다. 접동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을까? 뭐 진주가 머시기는 뭐 있다. 진주가 가람가야 살던 우리 누나는 진주 뭐 어디에 또 우리 누나는 시세움의 몸이 주는 우리 누나는 그럼 누나는 이라는 동일한 시어를 통해서 3연과 4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죠. 춘 여기 내가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 기가 다 빨렸네. 1행, 2행, 3행의 완급 조절을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요. 저리 잘 이해가 안 돼요. 현장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치지 않아요. 질문 다 받아주니까 좀 하세요. 아시겠죠? 너무 강요하나? 2연부터 4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뭔 소리야. 아니라니까요. 요거를 좀 알아가시죠. 화자의 태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앞에 있는 화자의 정서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태도가 변한다는 것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변한다는 것이고 정서라는 것은 결국 내면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 세계가 변화한다 라고 읽어줄 수 있어요. 근데 시라는 것이 내면 세계를 쭉 서술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 전개되는 걸 시상전개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국엔 시상이라는 것은 내면 세계랑 똑같은 말이겠네요. 이 시상이라는 게 시의 상황이 아니고요. 시에 드러난 시인의 생각, 즉 내면 세계를 말해요. 그러면 태도가 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시상이 전환됩니다 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알아간다. 공부 많이 된다. 근데 이해가 안 가면 현장에 와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아니면 이거 보고 바로 저한테 카톡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3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김소월의 시에서 한이라는 것은요 서로 모순을 이루는 두 감정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이 끝내 풀리지 않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이라는 것은 체념해야 할 상황에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거나 자책과 상대에 대한 원망이 충돌하여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때 맺힙니다. 가볼까요? 적절한 겁니다. 차마 못 잊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여 생긴 것 같아.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왜요? 죽었죠? 그러면 동생을 다시 못 봐요. 체념을 해야 돼요.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나가 가지고 있는 한은 죽어서도 동생들에 대한 미련을 끊어내지 못하여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이요. 그러니까 한이라는 것은 모순된 감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모순된 감정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보기에 따르면 2번 시샘이 시세음으로 변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나의 한은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깊어질 때 맺힌 것 같아. 한이라는 것은 다시 모순된 감정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의붓어미와의 갈등이 깊어진다. 그러면 의붓어미를 원망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과 자책이라는 것이 함께 있어야 모순된 감정이 완성이 되고 자책과 상대방의 원망이 같이 있어야 누나의 한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나의 한은 의붓어미와의 갈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샘과 시세움의 변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2번 찍으실까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까지 해설을 모두 마쳤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틀 내에서 좀 잘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제발 좀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이해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돼. 어차피 안 할 거 알고 있어. 그래도 난 부탁할 거야. 질문 좀 아시겠죠? 고생하셨고 우리는 현장에서 봅시다.